안녕하세요. 박춘호입니다. 예, 11월 10일이군요. 오늘 수요일 방송하겠습니다. 예, 며칠 전에 제 친척 중에 어떤 분이 나이도 이제 은퇴기에 들었고 사업도 더 이상 안 되고 해서 이제 사업을 접으려고 하는데 정리한 돈으로 삼성전자 주식이나 사놓을까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주식시장에 처음 들어오는 주린이죠. 그래서 주린이는 바닥에서 잡아야 성공합니다. 주린이는 전혀 주식 투자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주식을 사면 좋은 주식은 무조건 사자마자 오르는 줄 알아요. 그래서 바닥이 삼성전자 지금 바닥이냐 이 말이죠. 이 말은. 그래서 모르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보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바닥 친 증거 요거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바닥을 친 것 같아요. 그런데 바닥을 친 것 같지 바닥을 친 것이다라고 확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예측은 반 맞고 반 틀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합리적인 추론을 할 따름이죠. 합리적인 추론을 할 따름이고 그리고 또 바닥이 아니라도 상관없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환기를 시키고 이 오늘 주제를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월가는 오랜만이라고 할 수 있나요? 뭐 근 한 달 가까이 됐네. 차트 보니까 미국장 랠리를 잠깐 쉬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숨고르기 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오늘 기술주들이 난리치다가 잠깐 주춤하는 뭐 그것 때문에 전체 시장이 다소 약세를 보인 것이다. 이렇게 잠시 스톱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주식들이 잠시 숨고르기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주제를 뽑은 이유가 그 중에서 독보적으로 반도체주가 여전히 오늘 약세장에서도 강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주 중에서 힘을 못 쓰던 반도체, 유일한 반도체가 이런 약세장에서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 반도체 중에서도 제조 반도체, 여기 바닥을 친 게 아닌가라는 그런 합리적인 추론을 하게 해주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걸 보기로 하죠. 지금 반도체 ETF가 오늘 강보합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정도는. 그렇지만 최근에 전체 흐름이 고점을 계속 갱신하는 사상 최고치 계속 이어가고 있죠. 그런데 이 흐름이 오늘 이런 장의 기술주들이 전부 고개 숙이는 중에서도 꼿꼿이 고개를 유지하고 있다. 이건 상당히 힘이 강하다는 의미죠. 그래서 사실 단기 바닥, 단기 꼭지 뭐 이런 거는 펀더멘탈 요인으로 보는 게 아니고 단순히 기술적 요인으로 심리적 요인, 수급, 말하자면 수급으로 보는 거. 뭐, 사는 사람이 많으면 올라가고, 파는 사람이 많으면 떨어져. 이걸 주는 수급. 그 수급이 바로 그때 시장의 심리에 의해서 작용하는 거니까, 이 수급이 좋단 말이에요. 여전히. 그래서, 요게, 반도체 ETF에는 크게 설계 반도체하고, 팹, 이 공장 제조 반도체하고 두 개로 이제 크게 또 분류를 하자면 설계 반도체가 파죽지세로 강세를 보였잖아요. 최근에 기술주의 동반해서. 그런데 제조 반도체, 팹, 공장을 가진 제조 반도체는 뒤쳐져 있었고 거기에 동참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합친 요게 ETF인데 어쨌든 설계 반도체가 그만큼 강하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전체 반도체가 강하다. 여전히 다른 기술주와 차별화되고 있다. 요게 이제 눈에 띄는 거죠. 오늘 장에서. 그래서 최근에 반도체 수급이 뭐 다른 어떤 차익 실현한 돈이 요리로 도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추론을 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이 가격이나 실적이나 뭐 투자에 관해서 볼 때 반도체 사이클은 펀더멘탈로 어쨌든 뭐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는
펀더멘탈로 봐야 되고, 이 펀더멘탈은 단기 사이클도 있지만 장기 슈퍼 사이클이 더 중요하다고 알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지금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와중에서 반도체 디램 가격 하락, 이것은 단기 사이클이고 제조 사이클이고, 또 제조회사들이 제조를 위해서 재고를 확보해 놓는 이런 사이클이기 때문에 2년 3년 주기의 짧은 사이클이에요. 이게 지금 약세 국면에 있기 때문에 반도체 제조가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펀더멘탈로 지난 올 연초 이후에 꾸준히 그런 흐름 속에 있었는데, 이 단기 꼭지가 그런 바닥이 어디냐 이걸 몹시 궁금해하고, 또 초조하게 좀 기다리는 그런 심리가 있죠. 근데 이 펀더멘탈로는 바닥을 찾기가 사실 어렵죠. 전체 큰 그림으로 보니까. 그러나 수급상으로 단기 바닥을 추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단기적인 바닥을 찾아보려고 하는 노력이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수급이 턴어라운드 하는 것 같은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반도체 제조회사 가장 대표적인 게 대만셈이잖아요. 그래서 대만셈이 제가 차트, 올 연초 이후에 차트, 1년 차트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 빨간 점으로 쳐놓은 단기 바닥, 지금 원래 바닥이 몇 번, 지금 네 번째죠. 하나, 둘, 셋, 네 개. 맨 우측 가장자리까지 네 개의 바닥, 이걸 뭐 다중바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차트 분석하는 사람들이. 다중바닥, 뭐 이중바닥이면은 바닥일 확인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삼중바닥이면은 바닥의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런데 이번에 사중바닥인지 삼중바닥 지나가면 다중바닥이라 이렇게 하죠. 다중바닥이면은 그러면 삼중바닥보다 더 바닥의 신뢰성이 높은 거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올 연초에 바닥을 보세요. 이거 지금 최근 바닥 이하 수준으로 잘 가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 되면 다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지지선이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네 번째 바닥을 친 다음에 상승 흐름이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오늘 같은 약세장에서도 강하게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게 지금 수급상으로 상당히 강화되고 있다라는 감을 주게 하는 거죠. 그래서 대만세미가 이 제조반도체의 대표 주자인데, 이게 강세 전환회가 이제 드디어 다중바닥에서 벗어나면은 바닥 친 거지. 진짜 바닥. 이게 이제 원래 세 번째 바닥은 가짜 바닥이었고 바로 직전 네 번째 바닥은 진짜 바닥이었네. 지나가 봐야 아는 거죠. 또 아닐 수도 있어요. 또 다중바닥이 뭐 네 번만 다중바닥인가, 다섯 번째 바닥 나올 수 있고 여섯 번째도 나올 수 있죠. 그 원래 뭐 기술적 분석이 그런 거예요. 또 심리가 바뀌면은 또 뭐 상황이 달라지는 거고. 그리고 또 다른 요인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죠. 대만세미. 그 다음에 미국의 월가에서 제조 반도체의 제일 대표 타자가 마이크론이죠. 이 마이크론이 보세요. 마이크론은 대만세미보다 더 하락세가 이렇게, 대만세미는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니까 비메모리의 특수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저 바닥에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았지만은, 마이크론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니까 메모리 반도체 세계 3위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의해서 세 번째 마이크론인데, 이거는 그 원래 추세, 요거는 지금 최근 3개월, 6개월 추세예요. 6개월 계속 그 저점을 낮춰왔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다운 사이클에 있었단 말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이제 제조 반도체의 흐름이죠. 그런데 지난달 14일 날 바닥을 치고 난 다음에 상승 흐름이 굉장히 강하죠. 지속적으로 지금 올라오는 힘이 세지고 있죠. 그러니까 요거하고 같이 보면 이 전체 반도체, 제조 반도체가
바닥을 쳤다라는 느낌을, 신뢰를 좀 더 강하게 해줄 수 있죠. 그러니까 바닥의 느낌이 더 든단 말이에요. 이게 바닥이 두 번째 바닥 친 증거인데, 이게 두 번째가 아니라 이 종목으로 두 번째고, 지금 현재 반도체 D램 가격이 왜 떨어지느냐? 이게 PC 제조업체들, 조립업체들이 공장을 다 스톱해 있어가지고 D램 수요가 확 줄었다는 거 아니에요. 공장을 못 돌려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수요를 많이 해줘야 D램 생산하는 걸 팍팍팍 밀어내는데, 거기서 올 스톱 돼 있다는 거잖아요. 공급망 애로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제 풀린다. 위드 코로나로 공장들을 속속 가동하고 돌아갔던 노동자들이 속속 현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D램이 기본적으로 수요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수요는 넘쳐나는데 중간에 제조하는 조립 공장이 다 문 닫아가지고 지금 재고가 확 막혀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D램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잖아. 나머지 그 기본적인 D램의 광범한 수요는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슈퍼사이클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요 공급망 회로에 인해서 막혀있던 수급이 이제 해소가 되고, 그러되면은 이 단기 사이클 상으로 우려했던 실적이 뭐냐면은 4분기 실적이거든요. 4분기 또는 내년 1분기 실적. 그러니까 이게 기업의 실적이라는 게 투자가 이거 뭐 장기적으로 2년, 3년, 5년, 6년, 10년 이렇게 쭉 성장하는 궤도의 실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시장에서는 언제나 이 단기 분기 실적을 가지고 주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단기적으로 움직이느냐. 그래서 그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크게 떨어질지 모른다. 이것 때문에 주가가 후루루 떨어지는 거죠. 그럼 만약 이제 이게 아니올시다. 공장을 가동해서 D램이 다시 이제 원활하게 수요처로 이렇게 가게 공장이 돌아간다면 4분기 실적도 다시 예상보다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D램 가격 하락의 요인이었던 그 공급망 애로가 해소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그런 감지를 하기 때문에 수급이 여기로 몰려오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걸 눈치채고 스마트마니가 이리로 들어오고 있다. 드디어 바닥 친 걸 확인하고 속속 가담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진짜 바닥을 친 거죠. 이게 두 번째 요인이다. 이렇게 바닥의 증거. 그래서 마이크론이 지금 고개 들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삼성전자는 이 사실 참 치욕적이게 1등 회사가 3등 회사 뒷공문을 따라가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마이크론은 월가에 상장돼 있고, 삼성전자는 코스피에 상장돼 있고, 국민연금이 팔아치우고 미국 주식 팔사로 서학개미에 동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그래서 이게 기업의 펀더멘털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저평가되어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 3등 마이크론의 공문위를 따라서 주가가 이렇게 흘러가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마이크론이 고개를 바짝 쳐들고 지금 반등한다면 삼성전자도 뒤따라가겠죠. 황급히 뒤따라가겠죠. 그렇다면은 지금이 진짜 바닥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이거를 단기 트레이딩에 활용하는 것은 저는 그걸 위해서 제가 바닥을 친 증거를 이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어떤 제 지인이 지금 사도 될까요 하는데, 분할로 매수해도 괜찮은 타이밍이 아닌가. 바닥의 징후가 이렇게 올 때 그렇게 판단하시면 이 단기 바닥의 증거도 혹시 아닐지도 몰라라도 의미가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이제 월봉으로 이게 아주 장기 차트로 본 거예요.
이것도 조정도 많이 겪었고 전체적으로 별로 부담이 뭐 없어진 가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삼성전자에 대한 신뢰를 다시 가지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